네, 안녕하십니까. 블랙헌터 에쿼티 미증시 BQE 투자 소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8챕터 정도로 진행될 예정이고 시간은 5분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저희는 블랙헌터 에쿼티 2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제도권 기관입니다. 법무원인 김장리를 통해서 저희의 사업체들을 빌드업해왔고 컴플라이언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책 저서로 그래프게임 미국 주식과 ETF를 저술한 바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글로벌 ETF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퀀트하우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5천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초기 투자를 받고 있고, 보통 이제 소액자산가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법인이나 기관 등 고액자산가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ETF, ETN 기준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환해지 상품들까지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자, 일단 미증시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은,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인데 그 이유가 명확하게 존재를 합니다. 투자 상품들 중심으로 보시게 되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 한국은 13.5% 정도가 자산의 유입이 발생하고 있고, 주식이나 펀드 쪽으로는 1.4% 정도만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낮은 수치가 증시 쪽으로만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처럼 오히려 이제 금융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쪽으로는 3% 정도밖에 배치가 되지 않고, 주식이나 펀드, 그 다음에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서 흘러들어가는 주식펀드 쪽으로도 합치게 되면은 총 10% 중반을 넘는 그런 비중이 증시 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의 흐름이 이쪽에선 발생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한국은 부동산 시장이 탄력적으로 상승하는 시장이고, 미국이나 영국은 증시가 탄력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유입도를 보시더라도 실물자산 쪽으로 유입되는 비중이 거의 2배수가량이 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증시에 대한 탄력도는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ETF 시장이 2018년도 이후부터 더 탄력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 기준 이제 5트릴리언 정도였던 금액이 23년도 초에는 10트릴리언 정도까지 상승을 보였고, 25년도 30년도에도 계속돼서 증가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ETF 자산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결론적으로 자산이 유입되는 것도 있지만 축적이 되는 만큼 인덱스, 즉 주가지수 자체는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산이 쌓인다라는 거는 주가지수는 이렇게 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증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세계적인 투자 그루인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제 보수적인 투자, 안정적인 투자로 유명한 인물인데, 본인이 사후에 나머지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라라고 할 만큼, 유언을 남길 만큼 굉장히 공격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그 이유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골드 수익률을 기준으로 저희가 많은 증시들을 비교를 드리는데, 골드 수익률의 30년 기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 코스피나 니케이, 항생,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CSI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골드 수익률을 하회를 합니다. 즉 인플레이션의 기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골드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보다 못하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한중일 다 부동산에 대한 인기도가 상당히 높았던 그런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자산 유입도는 굉장히 낮은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요 국가들은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보다 투자를 했을 때 손해를 볼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S&P나 뭐 나스닥을 보게 될 경우 더 탄력적인 상승세가 골드보다 거의 뭐 2배에서 많게는 뭐 10배가량도 나오는 그런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 스스로도 이제 본인이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부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엔 미증시의 상승세에 기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축통화 비중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유로, 그 다음에 뭐 엔화, 뭐 이런 비중들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US 달러는 계속해서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11개 섹터 정도로 나뉘게 되는데, 11개 섹터마다의 특징이 존재를 하고요. 저희는 집중적으로 특정 섹터군을 노리는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핵심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액티브의 쇠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보통 이제 개별주를 투자하는, 과거에 투자하던 방식, 아마 이제 많은 개인들은 그렇게 하고 계실 텐데, 특정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는 이 액티브는 이미 시장에서 폐쇄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50%를 넘긴 기점이 이미 201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신규 유입은 이미 패시브 쪽으로 다 넘어간 상태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를 투자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탁잔고에 쌓여있는 총 금액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미 패시브가 액티브 자산들을 다 넘어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핵심적인 이유가 시장의 실패에 있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액티브로 투자를 했을 때 단기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계좌 잔고를 가지고선 인덱스 즉 주가지수와 비교를 해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61% 정도가 시장 대비 하회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미국 증시를 제외한 나머지 마켓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더 탄력적으로 뭔가 운용을 하지만 실제로는 시장 실패율은 81%에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이머징 마켓은 87%까지도 실패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 액티브 운용을 통해서 운용을 하는데 실제로는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 안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 비중이 87%나 된다. 즉 우리나라가 포함된 이런 이머징 마켓 쪽에서는 실패율이 더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거는 기관의 매니지먼트 기준이에요. 개인들이 직접 투자했을 경우에는 실패율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가신다라면은 내가 시장을 추종하거나 혹은 이제 그 이상의 수익률을 내는 방식이 액티브가 절대로 유리하진 않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워렌 버핏이 직접 S&P ETF, 뱅가드 ETF에 투자를 했었고요. 요거를 가지고선 헤지펀드들, 액티브적으로 운영하는 성향이 있는 헤지펀드들과 대결을 했던 사례인데 10년 수익률에서 결국 S&P에 그냥 투자했던 워렌 버핏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액티브 하우스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구나라는 거를 증명됐던 부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헤지펀드뿐만 아니라 사모펀드들까지도 전부 다 이제 인덱스를 기준으로 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5% 범위 내부에서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맞춰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상으로는 더 안정적으로 자산의 성장세를 만들어 가더라라는 부분 때문에 이런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래프가 이제 과거와는 트렌드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런 방식의 운용을 하는 하우스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절대로 이게 좋지 않은 운용 방식이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의 이제 운용 방식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ETF와 ETN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와중에 그 인덱스 대비 추가 알파를 만들기 위해서 퀀트를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시장 대비해서 추가 알파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퀀트의 전략이나 자산 분배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는 이것과 별개로 매니지먼트 모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자산을 빼거나 혹은 이제 위험장이다라고 판단했을 때 시장의 등락을 막는 하락을 막는 그런 방식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자산군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2018년도 이후에 상장을 많이 이루어냈던 팩터 ETF들이 집중적인 투자 대상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ETF들을 통해서 알파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하실 때 가장 이제 문제가 되거나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제 해외 투자를 만약에 뭐 엔비디아를 한다, 뭐 테슬라를 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환율적인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제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환적인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환율에 대한 전망치를 해외 회사들을 통해서 밖에 레포트를 통해서 저희의 환율 연말까지의 전망치를 내세우게 되고 그 전망치를 기준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024년인 현재 기준으로는 연말까지 하락 가능성이 이제 1250선 정도까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거다 정도의 레포트를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하락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서는 환해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서 반대로 이제 해외 자산들의 일부를 국내화 ETF로 전환해서 보유를 한다거나 이런 전략들을 환율 시장에 맞춰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환율이 오를 거다라고 전망할 때는 오히려 해외 비중을 높여서 추가로 이제 수익을 더 가져가고 만약에 아닐 경우에는 환해지를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식의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들이 투자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안정성이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 성과 부분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은 누적 포트폴리오 상으로 이제 첫 번째 팩터 전략은 안정적으로 매년 이제 시장을 상회하려는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 대한 레코드 속에서 저희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이유가 하락장에 대한 방어에 있습니다. 사실 앞에 진폭을 보면은 가장 크게 시장과 괴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하락장에 대한 방어 부분에 있는데 저희는 이제 리스크 관리 모델을 통해서 요 폭을 이 장에서 오히려 더 하락장에서 시장과의 격차를 벌려나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통해서
최대 자본이나 MDD 같은 부분들이 시장보다 훨씬 더 방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만큼 자산의 안정성은 올라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섹터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성장 섹터 중심으로만 투자를 하는 전략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엔비디아 몰빵이라던가 뭐 테슬라 몰빵이라던가 이렇게 시즌에 맞게 그냥 특정 종목 하나에 몰빵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특정 종목이 30% 40%가 폭락을 하더라도 그 폭락을 다 때려 맞게 됩니다. 근데 그때 사실 손실률로 인해서 나중에 추후 올라가는 비중들이 굉장히 손해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자라면은 어쨌든 이제 우리가 취하려는 거는 특정 시장 혹은 특정 기업군의 성장이란 말이죠. 근데 그 성장을 포트폴리오화 해놓은 특정군의 ETF들을 통해서 저희가 시장 추월을 만들어 내려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적 성과 자체도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위험 대비 수익에 있어서도 어쨌든 성장 수익이 더 높기 때문에 높게 발생을 하고 리스크 관리 모델은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최대 자본 인하도 그만큼 낮고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운영 방식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 추월이 어떻게 발생하느냐를 봤을 때 S&P 대비해서 20년도부터 계속 매년 초월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 이제 머치까지도 3월까지도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어쨌든 시장 인덱스 중에서도 성장 섹터군만을 투자를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보다 더 탄력적인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성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성과 비교를 좀 보여드리면은 제 해외에도 주요 퀀트 ETF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ETF들 대비해서의 성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최상단에 이제 있는 LRGF 같은 종목을 기준으로 저희 포트폴리오와 비교를 했을 때 장기 성장률에서 LRGF조차도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포트폴리오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오히려 이제 하락장에 대한 방어, 그 다음에 매년 초월하려는 저희 포트폴리오 모델에 대한 부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 ETF 혹은 이제 해외 펀드들을 다 놓고서 좀 비교를 하게 됐을 때, 해외에 대한 투자를 하는 국내사들의 주요 대형사들의 펀드들도 존재를 합니다. 네, 요 상품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1년 성과 기준으로는 탑 7 정도의 랭킹이 되는 레코드이고요. 그런데 3년 성과로 빼게 되면은 저희가 탑 1 수준으로 굉장히 수익률이 높게 치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장기 운용을 했을 때 결국에는 3년 이상 운용하게 되면은 하락 구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구간에서 저희의 운용 포트폴리오 방식이 굉장히 안정성을 높게 가져가면서 장기로 가면 갈수록 상회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단순히 이제 1년 성과 기준으로도 항상 제일 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장기로 가면 갈수록 저희의 성과는 이런 부분에서 더 도드라질 수밖에 없는 포트폴리오다 라는 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좀 얘기 드리면은 일단 자본시장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 못 오르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뭐 12.08% 연간 상승이 뭐 요런 정도 수준인데, 미국 증시 자체의 탄력적인 성장세만으로도 격차가 크고 저희는 그 미국 증시조차도 상회하려는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더 격차가 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해외 증시에 대한 투자를 고려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중심 여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도태 시장은 회피해야 된다. 우리나라를 부동산으로 비유하자면은 사실 이제 강남이 미국이다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는 뭐 저기 수도권 바깥에 있는 고양시라던가 뭐 경기도 인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도태된 시장은 결국에는 유동성도 존재를 하지 않고 자산의 축적도 없다. 그리고 해당 자산 국가 내에서의 자산 유입 현황이 가장 중요한데, 현황이 우리는 지금 좋지가 않은 상황이다. 한중일 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반드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시장을 잘 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대비 성장 속도, 즉 아까 보여드렸던 골드 대비해서 진짜 성장하는 시장이냐 아니냐, 요걸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모습. 근데 우리는 장기 30년으로 봤을 때 골드 수익률조차도 미치지 못하더라라는 모습이 가장 좀 충격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적정 참여 시점 부분이 있는데, 이제 뭐 QT 종료 시점이라던가 최근에는 이제 금리 인하 이슈가 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 시행 시점에서는 오히려 증시에 대한 투자 비중을 올려야 됩니다. 왜냐? 어쨌든 예금 상품들의 금리도 떨어지기 때문에 예금 상품들을 해지를 하고 투자 자산을 이쪽으로 옮기시는 분들도 많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출을 빌려서까지도 투자를 하는 분들도 소수 존재합니다.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달러 대출을 통해서 미수라든가 이런 투자들을 진행하시는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시장 참여 시점은 오히려 금리 인하 시점에 진행하시면 좋다라는 모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Q&A 부분은 간단히 뒤에다 정리를 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패 리스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ETF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성장률이 더 높은 성장률을 가져가더라. 저희는 이제 장기로 갔을 때, 장기로 가면 갈수록 더 수익성과나 안정성 부분에서 탁월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하우스 중 하나이다 라는 모습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상 블랙콘트 에쿼티 대표 윤준이었습니다.